28페이지에 오늘 할 건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하고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왜? 아니야? 멍 때리지 마.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뭐 책에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하고 이것의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 분포 이야기를 했다고요. 짧게 복습해 보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건 확률 분포표였고 이 확률 분포표라는 건 확률 변수 x랑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였다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했다고요?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질량 함수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표 완성시키고 나면 결국 우리가 했어야 하는 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뭔 소리일까? 빗소리인가 봐. 빗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가지고 이용해보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래서 시그마 pi라는 건 무언가의 평균이다 그런 소리였다고. 분산의 정의가 원래 뭐였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랬다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했다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였다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약간 변화시켜서 뭐 실수배 하거나 실수를 더하면 평균이 어떻게 변하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죠?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 분포라는 걸 정리했어요. 이항 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팔 아프니까 안 쓸 건데 이항 분포의 정의는 중요한 키워드들만 생각해 보면 독립 시행이라는 거야. 그지? 똑같은 시행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사건 발생 횟수 그게 확률 변수면 이항 분포였다고요. 그 중요한 키워드는 횟수였고 어쨌든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는 b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이 b 뒤에 n하고 p를 쓰기로 했어. 저 두 개가 중요한 팩터니까. 왜냐하면 이항 분포에서 얘도 어쨌든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를 만들자면 만들 수 있을 거거든. 요 녀석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랑 똑같다?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같은 거였다. n번 독립시행 할 거고 사건 발생 확률 p고 몇 번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n번 중에 x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x번 일어나지 않기를 n-x번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각각의 확률에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였기 때문에 이 n하고 p만 알아내면 확률 질량 함수가 완성이 돼.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였는데 표를 만약에 완성하라거나 확률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 가지고 할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다고. 최종적으로 이거 어떻게 구했다고? 그냥 np 가지고 구했다고. 굳이 요거 가지고 안 하고 얘 유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만 그 유도하는 과정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몰라도 돼. 왜? 내가 한 번도 수업한 적 없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수업할 걸 이라고 후회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 그게 몰라도 돼. 그냥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항 분포가 나오면 이렇게 생겼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리고 요 녀석이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 분포라는 녀석을 얘기할 건데 자리가 좁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이따 쓸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건데 요거 이야기하면서 얘네 둘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야. 떨어져 있다 그랬다고. 시험 점수 같은 거. 몇 번 일어났니? 사람 몇 명이니?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적인데 연속 확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 키라든지 사람 몸무게라든지 무슨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170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대충 말해서 170인 거지 실제로는 165에서 170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170일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키가 165에서 170 사이에 있을 확률 이것만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습 확률 변수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처럼 어떤 확률 변수가 딸랑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긴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일부러 저거 쓴 거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 fx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x라는 녀석이 항상 x축 위에만 있어야 돼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생각할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 키라고 치면 뭐 1cm에서 뭐 5m 막 이래 버리면 다 그 범위 안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가 1이어야 돼요. 넓이 물어보는 거야. fx가 항상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정적분 하겠다는 건 넓이 구하는 거잖아. fx랑 x축이랑 x는 알파, x는 베타로 이루어진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이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가 역시나 제일 중요할 텐데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가지고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순서가 반대인데 이거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 만드는 거야. 확률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확률을 구할 때 쟤처럼 표를 그리거나 어떤 숫자 몇 개를 집어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구간 가지고 넓이를 구했을 때 확률이 나오게끔 fx를 만들어 놓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우린 요거 가지고 확률을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fx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래프로 그냥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이제 책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첨가를 하나만 더 하자면 책에는 참고로 인테그랄 표시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고3이니까 이거 다 했지만 2학년 때 확통하는 친구들은 이거 안 한 상태로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넓이라고 표현을 해요. x축, fx,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이렇게 그냥 한글로 다 써 있다고 말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는 전부 다 그냥 직선이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정적분 하면 되니까. 근데 2학년 나부랭이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라고 선분으로 찍찍찍 그어져 있는 것만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고맙지 차라리. 근데 하나만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랑 이거 때문에 그런데요.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x가 하나의 값을 갖기 위한 확률은 뭐 존재하겠지. 그런데 얘는 하나의 값을 갖기 위한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pb까지 그냥 다 더하는 거잖아요. 1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렇게 더한다고 각각을 구해서 저 표에서 골라가지고 더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정적분 해가지고 구할 거라고.
그지? 여기서 우리 평균 요거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다고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잖아요. 책에서 여기 안 나오거든요. 연소 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세요 안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얘도 평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구간이야. 전체 구간 fx dx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구간의 fx dx는 1이야. 이거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확률의 전체 합처럼 생긴 거예요. 전체 구간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요 인테그랄이 마치 시그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그마 역할을 하고 있고 fx dx가 뭐냐면 pi 확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세요. 전 구간에서 확률을. 그러니까 1이거든. 그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시그마에 pi야. 그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요? x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정적분 계산하시면 평균 나와요. 실제로. 근데 말했지만 책에는 없는 이유가 fx가 1차식이면 애들은 그래프 가지고 구하겠지만 x를 하나 곱하면 2차로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2학년들은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나오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나오면 하면 되죠. 그냥 x 하나 곱해서 정적분 하는 거야. 정적분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산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쓰면 되지. 분산도 원래 어떻게 했다고? x-m 제곱해서 pi 하는 거였다고. 전체 구간에서. 여기서의 분산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구간에서 x-m 제곱 fx dx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지? 완전히 매칭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하고 인테그랄 pi하고 fx dx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만 생각하시면 x의 평균이고 x의 평균이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 그러니까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 구간에서 x제곱 fx dx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그냥 빼면 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혹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푸시면 된다. 아마 나올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분량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이걸 못 물어보거든. 그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제도 몇 개 없고요. RPM에도 예제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보고 갈까요? 책 편 김에 줄 긋고 갑시다. 239쪽. 239페이지에 그냥 그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거 똑같이 칠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시계 옆에 있죠.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져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잖아요. 그거 읽기만 할 거예요. 읽어보기만 하면 확률 변수 x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때 그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파에서부터 베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대요. 그 다음 세 가지는 어디 있냐면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어요. 그 바이블 포인트에 1, 2, 3번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1번 뭐래요? fx가 0 이상이래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정적분에서 확률을 구할 건데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오잖아. 그죠? 확률이 음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fx가 0 이상이어야 되고 2번 아까 말한 것처럼 한글로 줄줄이 써있죠. fx랑 x축이랑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1이다. 옆에다 좀 써두시면 되겠죠. 어디 갔니? 지워진 거. 뭐 쓰면 된다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가 1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이게 2번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240쪽 바이블 포인트 안에 빨간색 2번이 요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전체 구간의 정적분의 값은 1이다. 그렇다면 3번은 확률 P,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확률이 이렇게 정적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옆에 써있던 요거 있죠. 요거가 지금 밑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적분을 이용한 연소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위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에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 얘기 나오죠. 평균 EX는 시그마 XI PI, 분산은 시그마 XI-M의 제곱 PI. 이건 이산확률 변수에서 쓰이는 평균이랑 분산인데 그 밑에 단락에 내려와서 보시면 평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 fx, dx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분산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기다가 메모를 할까? 자리 많은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요것만 좀 써주세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그마가 하는 역할은 연소확률 변수에서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PI가 하는 역할은 연소확률 변수에서 오면 FX, DX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좀 메모를 해두시면 바로바로 비교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뭐 이산확률 변수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녀석이 아니라 식만 딱 교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번 있어요. 예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냥 칠판에 써서 풀어보면 연소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주어지기를 2ax 더하기 a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로 확률 변수 x가 0에서 2 사이에서만 존재한대요. 그때 a의 값이랑 0에서 1 사이를 확률 구해보래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한다고?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이리 하면 되죠. 0부터 2까지 2ax 더하기 a 정적분하면 뭐 될 거라고요? 1 될 거라고요. 전체 구간이 0에서 2잖아.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정적분하면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2학년 아이들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 넓이 구해야 되는 건 직선밖에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직선 그림 그려보면 뭐 되는 거야? 원래는 0에서 2 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가겠죠.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0에서 2만 필요하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요 넓이가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건 뭐라고? x가 0에서 1 사이를 확률 구하세요 그랬다고. 그럼 얘도 원래는 0부터 1까지 a 찾아가지고 2ax 더하기 a를 정적분하면 값이 나올 텐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0부터 1까지의 넓이다.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산수하시면 끝나죠. 제가 A 안 찾아봐도 대충 알겠죠 뭔지?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세요. 그럼 어쩌면 된다고? 여기다 X 하나 더 곱해서 정적분하면 된다고. X 곱할 거니까 당연히 전개해야겠죠? 전개해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하시면 평균 되는 거예요. X 제곱 곱해서 정적분 하시면 제곱의 평균 되는 거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시면 분산되는 거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거고 안 물어봤지만 뒤로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쭉쭉쭉 풀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연소확률 변수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고작 요 정도다. RPM에도 보시면 문제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다 뭐 저런 거 물어봐요. 뭐 그림 주고 뭐 K 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식 주고 A 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그 정도니까 연소확률 변수 자체는 딱히 어려울 게 없는데 이 연소확률 변수에서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정규분포의 정의는 뭐냐면 나도 못 외워.
당연히 연소 확률 변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글씨 왜 이래? 팔 아파서 그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엄청 공격적이에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인가? 1에다가 이 위에 지수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분모의 2 시그마 제곱 요렇게 달린 녀석이래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저 따위로 생겨 먹었으면 그걸 정규 분포라고 할 거래요. 아 저거 안 외우는 거야. 나도 못 외운다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뭐 되게 이상한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확률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넓이 구해야 된다고. 이거 뭔데 이걸 넓이를 구해? 이런 거 넓이 못 구해요. 그죠? 아무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분모에 있는 뭐 파이는 이제 그 파이 우리 아는 그 파이예요. 무리수 파이. 요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2라고 써 있는데 요건 우리는 배울 일이 없지만 요것도 숫자거든요. 파이 같은 무리수야. 2점 얼마 되는 2.7인가 뭐 되는 숫자고요. 지수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여기 x가 이제 요 확률 변수 x가 되고요. 여기 m은 평균 되겠죠. 여기 시그마는 역시나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fx라면서 식이 나와 있는데 x는 변수니까 그렇다 치고 파이나 e는 무리수니까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그럼 확률 변수 x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m하고 시그마가 정해지면 식이 완성이 돼요. 더럽지만. m하고 시그마가 찾아지면 식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마치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랑 확률 그 두 가지 요소로 확률 질량 함수가 결정되듯이 연소 확률 변수 x에서는 m하고 시그마 요 두 가지가 결정이 나야 확률 밀도 함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할 일이 없지만 그래야 이걸로 넓이도 구하고 뭐 x 곱해서 정적분해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뭐 이거 하는 거잖아. 그죠? 아무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예요. 근데 우리 보통 표준 편차 쓰지 않고 분산 씁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그리고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누구냐면 n이에요. 대문자 n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모양새냐?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x는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축인 녀석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요. 여기 딱 가운데 제일 높은 지점의 x좌표가 m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게 종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서양에 있는 종은 이렇게 생긴 거지. 교회에 달린 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엔 얘가 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종 모양이고요.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모양새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M이랑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M이 커지면 당연히 이 모양이 이렇게 커지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M이 작아지면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에 따라서 어디가 제일 높은 지점인지가 결정이 나고요. 표준 편차, 이 시그마에 따라서 종 모양이 바뀌는데 시그마라는 건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가 커지면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소리예요. 먼 애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럼 평균 근처의 애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요 높이가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약간 완만한 녀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 근처의 넓이가 좁다는 이야기인 거지. 평균 근처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퍼지는 그림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여기가 더 뾰족하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여기에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건 흰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분홍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흰색이에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게 고른 분포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험 점수 생각해 보면
빵점에서 100점에 한 명씩 있는 게 고른 분포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50점인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라고요. 시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게 고른 분포다. 공평하게 다 나눠 가졌다. 이런 뜻인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더럽게 생겼는데 요 놈은 구체적으로 이 식을 외울 필요 당연히 없고 그냥 m과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텐데 m이 달라지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시그마가 달라지면 좀 더 뾰족하냐 넓적하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인 건 당연히 변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은 넓이 가지고 구하는 거 변함이 없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정규분포라고 부른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저거 가지고도 할 일은 뭐냐면 넓이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할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녀석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또 정규 분포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이에요. 정규 분포인데 표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정규 분포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 어떻게 특별하냐면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보통 확률 변수를 x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변수는 주로 z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확률 변수 자체를 z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시그마에다 1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얘도 당연히 외울 필요 없어요. m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훨씬 간소해지긴 했지. 물론 간소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얼마일 거라고? 0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양도 표준 편차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그림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리 계산을 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m이랑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미리 계산이라는 게 없어. 뭐 0부터 1까지 해놓을 거야, 0부터 2까지 해놓을 거야. 평균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근데 얘는 확률 변수 z는 평균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이 완전히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미리 넓이를 계산을 해둘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미리 계산해둔 게 어디 있냐면 책 맨 뒤에 보시면 나와요. 지금 펴봅니다. 308쪽에 보시면 진짜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되어 있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미리 계산해둔 표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 보시면 확률이 이렇게 써 있죠. P 0부터 Z가 Z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면서 이 소문자 Z에 해당하는 값들이 지금 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전부 다 0부터 Z까지의 확률을 미리 구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0에서부터 뭐 1.96까지 필요해. 그러면 1.96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표 살펴보면 1.96은 이거 상용로고 표 찾는 거랑 똑같겠죠. 1.9에서 6으로 가시면 된다고요. 1.9로 내려간 다음에 6으로 쭉쭉쭉 가면 뭐 써 있어요? 0.4750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확률이 0.475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0부터 1.9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에서 2 사이일 확률이 필요해.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돼요? 0부터 2 사이일 확률에서 0부터 1 사이일 확률을 빼시면 돼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0부터 2 사이일 확률에서
0부터 1 사이일 확률을 빼면 1에서 2 사이일 확률이 구해질 거다 그 얘기라고. 0부터 2일 확률이 얼마예요? 표에 보시면 0.4772. 0에서 1 사이일 확률은 0.3413. 그 둘이 빼시면 답이 되겠죠. 0.1359 이렇게 생겼네요. Z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요. 2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다 0부터 Z까지거든요. 응용하자면 뭐라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0에서 1까지랑 같을 거잖아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 구할 거다? 0에서 1 사이일 확률이랑 0에서 2 사이일 확률을 구할 거다.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할 거다. 요거 3413, 요거 4772. 그 둘이 더하면 0.81 85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미리 다 넓이를 구해둘 수 있기 때문에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구해져 있는 넓이를 우리 그냥 잘 찾아가지고 답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 사이 관계를 보자면 얘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0이나 1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0이랑 1이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나는 실제로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사람 키가 160에서 170 사이 있을 확률 이런 게 궁금하다고. 맨날 0에서 1인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요. 변환을 시킨다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준화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평균이 m이었던 녀석을 0으로 바꾸는 거야.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녀석을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이 표준화하는 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x-m 나누기 시그마.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평균이니까 이거 그냥 다 따라가는 거잖아. 실수배 하는 거 뭐 더하고 빼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인데 이 x가 m이잖아요. m 빼기 m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0 됩니다. 분산도 마찬가지. z의 분산 찾아보면 그냥 표준 편차 바로 갈까요? z의 표준 편차 찾아보면 x-m 나누기 시그마인데 뒤에 더하고 빼는 건 표준 편차나 분산한테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시할 거라고 빼기 m은. 그러고 나서 보면 지금 시그마 분의 1을 x한테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한 상태에서 시그마 x를 물어봤다고요. 근데 시그마 x는 원래 그냥 시그마니까 결국 1이 된다 그런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를 자기 자신의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숫자들이 다 바뀔 거잖아. 걔네들의 평균은 다 0으로 될 거고 표준 편차 1로 될 거라고요. 여러분 시험 점수 막 중구난방 개판으로 있을 건데 평균 찾아가지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다 평균이 빵점, 표준 편차가 1점인 상태로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 넓이 구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이야. 표준 편차가 5라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을 주로 써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표준 편차가 분산이 2면 표준 편차가 루트이잖아.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을 쓰게 돼 있으니까 분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30에 2라고 안 쓰고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써요. 아무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씁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표준 편차라서 그래요. 아무튼 어떤 확률 변수 x가 30에 평균이 30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확률 변수 x가 25에서 40 사이에 있을 확률이 궁금해. 그럼 이거는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률 변수 x 평균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가 30이겠죠?
표준 편차가 5인 상태인데 25에서 40이면 여기야. 이거 넓이 못 구해요. 그죠? 식을 외우지도 못하고 그거 정적분 못하거든. 그래서 어쩔 거다. 이 녀석을 다 표준화할 거다. 표준화할 거다. 표준화해보면 25에서 30을 빼서 5로 나눠요. X에서 30을 빼서 5로 나눠요. 40에서 30을 빼서 5로 나눠요.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라고요? Z라고 할 거라고요.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나 이 확률이나 같다는 거야.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다는 거야. 이렇게 표준화하면 미리 찾아놓은 넓이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까 넓이 구할게 8 뭐였다? 8 뭐시기? 8 뭐시기?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보통 우리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밑에다가 요렇게 이건 그냥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어차피 z로 바꿔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3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겠죠. 이거 평균이니까 2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1이야. 40이라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z의 값은 2예요. 그래서 원래는 x가 25에서 40일 확률 구하세요 했지만 z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표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데 미리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저 z의 값을 잘 뜯어보면 표준화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분 모에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어요. 분자에는 뭐가 있어요? 편차가 있어요. x-m은 편차잖아. 그러니까 요 x에 해당하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는 이렇게 봐도 돼요. 요 시그마 1위로 넘기고 m도 1위로 넘기면 요 식은 이렇게 바뀌죠. x는 m에다가 z 시그마를 더한 거예요. 평균에서 즉 가운데에서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니?를 물어보는 게 z다 그 소리예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칸 떨어져 있니? 그게 z라고. 와서 보면 우리 아까 25에서 40 물어봤는데 평균이 30이었잖아요. 25면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야. 물론 왼쪽이니까 z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0은 평균 30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잖아요. 5 2배 하면 10이니까 그래서 z가 2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매번 찾을 텐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칸 떨어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알고 나면 암산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책으로 가볼게요. 246페이지에 줄 몇 개 그거 보겠습니다. 노란색 엄청 많은데 다 긁을 건 아니고요. 물론 읽어는 보셔야겠지만 다 긁을 건 아니고 1번 정규분포라고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뒤에 부분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밑에 fx는 이라면서 식 복잡하게 생긴 것도 줄 좀 그어두고요. 그 바로 밑에 1대 x의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확률 밀도 함수면 정규분포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리고 두 줄 밑에 내려와서 끝에 보시면 정규분포를 기호로 n m, 시그마 제곱 언니 찾았죠? 그것만 좀 표시해두고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다 따르는 거라서 그거는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 소리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247페이지 와서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있죠? 24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바이블 포인트 1번 정규분포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2번 정규분포 곡선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3번에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줄 그을게요. 괄호 1번.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소확률 변수는 꼭 종 모양 아니어도 되고요. 대칭 아니어도 되거든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예제도 직선이었잖아. 그냥 기울어진. 근데 정규분포라는 건 좌우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어야 되고 딱 가운데 평균 m이 껴있다고요. 2번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넓이 1인 건 이건 뭐 굳이 연소확률 변수는 다 그런 거니까. 3번 x축 점근선인 것도 다 연소확률 변수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3번 끝에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그건 줄을 좀 그어두자고요. 그리고 4번, 5번에 표준 편차랑 평균이 변할 때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만 하면 돼요. m이 4번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건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란 이야기예요. m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만 변한다 그런 소리라고요. 5번도 보시면 m이 일정한데 시그마가 달라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은 표준 편차랑 관련이 있다. 그래프의 위치는 평균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밑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읽어보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분포가 고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분포가 고르다라는 것만 표시해 두자고요. 이게 생각 없이 그냥 풀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포가 고르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야. 즉 표준 편차가 작은 게 고른 분포예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표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 시작하죠. 형광펜의 두 번째 줄 확률 변수 Z를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과 같이 정의하면 쭉 내려와서 이와 같이라고 써있는 형광펜 보이죠? 이와 같이 D부터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두 줄 내려와서 노란색 형광펜 똑같이 줄 그을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화를 해야 어쨌든 확률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정규분포는 다 표준화해서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올라가서요. 그 식에다 줄 그어놨잖아.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오른쪽에 뭐가 막 써 있어서 자리 없으니까 왼쪽에다가 써놓을게요. 표준 편차 분의 편차라고. 중간에 보시면 요 식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밑줄 그었잖아. 따가라. 오른쪽엔 자리가 없으니까 왼쪽에다가 쓸 거라고요. 표준 편차 분의 편차 한글로 써두시라고요. 요게 표준 편차고 요게 편차라고요. 그죠? 그래서 Z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252페이지 가서 보시면 3번 나오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요건 말로 하자면 이런 건데 이항분포는 확률 이산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였고요. 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였는데 얘네 둘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 이항분포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항분포 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주사위를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찾고 싶어.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평균 구하거나 분산 구하는 건 이항분포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1 이하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럼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구하는 거죠. 6번 중에 빵번 골라서 한 번도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만 6번. 6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일어나는 거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거 5번.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된다고요. 그죠? 주사위를 600번 던질 거야. 역시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볼 건데 똑같이 x가 1 이하면 아니 1이면 재미없지. 10 이하야. 아니 100 이하라고 할까요? 100 이하야. 그럼 이거는 600시 0에 6분의 5에 뭐 제곱? 600제곱 더하기 600시 1에 6분의 1에 1제곱 6분의 5에 599제곱. 그거를 600시 100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사람 손으로.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 뭘 하냐면 600번이나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시행된 횟수 x가 0부터 600까지 있을 거잖아. 실제로는 이산 확률 변수이지 한 번, 두 번 사이에 1.5번이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시행을 하면 이 확률 변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근사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확실해. 이산확률 변수인 게 확실하지만 이 정도로 큰 숫자면 이 정도로 크다는 건 책에 보면 NP도 5보다 크고 뭐 NPQ도 5보다 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큰 숫자면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해서 만드는 녀석이면 확률 변수 X는 이산확률 변수이지만 연수확률 변수를 따른다고 근사해도 돼. 라는 소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을 물어보면 얘는 이 녀석 원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600에 6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평균 찾으면 얼마야? 100이야. 아 숫자 이상하네. 실제로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살짝 바꿀게요. 3600번 던질 거야. 미안해. 3600번을 던질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3600에 6분의 1이라고. 평균 찾으면 600이죠. 분산 찾으면 500이죠. 어메 이것도 숫자 이상하네. 뭐 그렇다 치자. 500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600이고 표준 편차가 10루트 5인 이 녀석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100 이하인 걸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100가지를 더할 게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근사하고 이거 가지고 요 녀석 확률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드느라 숫자가 좀 더러운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숫자들은 당연히 다 정수로 나올 거예요. 표준화해서 숫자 찾을 수 있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확률 구할 때 숫자가 너무 더러워. 아무리 봐도 그냥 조합들 여러 개를 더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정규분포를 근사해서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안한데 기타 좀 꺼줄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통계단원에서 6단원, 7단원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항분포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시행 횟수랑 확률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하냐면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게 뭐냐면 확률이야. 이거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요. 이게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NP, NPQ. 근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야 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물론 표준화를 하긴 해야겠지만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둘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고. 이게 이항분포냐 정규분포냐 생각해보면 뭐가 주어져 있고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좀 그래도 눈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풀 때. 물어본 게 평균 표준 편차면 그게 정규분포일 리 당연히 없지. 얘는 이게 주어져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니까. 지금도 봐봐.
주사위를 3000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는데 100번 이하일 확률 물어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독립시행의 횟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항분포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란 이야기라고.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찾아서 이걸로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확률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제를 보러 가죠. 2번. 갈 데도 없잖아. 일찍 끝나봐야 갈 데 없잖아. 너. 비도 오고. 갈 데 없잖아. 백편제? 일찍 끝내줘야겠다. 재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확률 변수가 뭐래요? 몸무게래요. 몸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메모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60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오른쪽 정규분포 표 잘라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답해보래요. 몸무게가 72.5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몇 %냐?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x가 72.5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럼 자 이제 이렇게 푼다고. 확률 변수 x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림 그릴 거예요. 종 모양의 곡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 종 모양 곡선 그리는 거 쉽지 않다 생각보다. 니네 그림 그리면 약간 그 뭐지? 그 코끼리 먹은 뱀처럼 그림 그리게 돼요. 해봐 니네. 안 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가 티 난다고요. 그림 제대로 못 그리면 공부 별로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래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지금 72.5가 있겠지. 요거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요거 구하면 되지. 요거 구해서 이 반뚝 자르면 이거 전체 0.5일 거잖아. 그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0.5에서 요거 빼시면 요 녀석이 나오겠죠. 그럼 요 녀석 넓이 구하려면 72.5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60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평균이니까. 평균이 0으로 바뀌는 거잖아. 72.5라는 숫자는 표준화하면 저 숫자 얼마가 될까? 공식은 이거였어요. z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니 그 얘기였다고. 물론 여기에 72.5, 65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암산해보자고. 표준 편차가 5야. 60에서 5를 몇 칸 가야 72.5가 되는 거야? 2칸 가고 반 더 가야죠. 10에다 2.5잖아. 그 정도 암산은 되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는 z의 값이 2.5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0에서 2.5 사이에 있을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으시면 되죠. 확률이 얼마래? 0.4938 이렇게 생겼대. 그럼 요 확률은 얼마야? 0.5에서 이거 빼시면 되죠. 0.006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몇 %냐? 0.62%다 그런 이야기야. 혹시 이걸 가지고 밑에 있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2번 보면 몸무게가 52.5 이상 70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 잘 보면 원래 확률 변수는 x였죠. 몸무게. 뭐 물어봤어요? 몇 명이냐요.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야. 주어진 정규분포는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애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뭘 해야 되냐면 52.5 이상 70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확률 가지고 400번 시행하는 거야. 일어난 횟수가 몇 번인지 구하라는 거야. 이항분포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바뀌었다고. 중간에 확률 변수도 바뀌었다고.
그죠? 원래 몸무게였던 녀석이 몇 명인지로. 아무튼 이거부터 일단 먼저 구해보면 P 52.5 X 70 얘부터 구해보자고요. 요 그림 와서 보면 다시 52.5는 여기 왼쪽에 있을 거고요. 52.5 70은 여기 오른쪽 어딘가 있겠죠. 70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 표준화해서 넓이 구할 거잖아요. 60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 될 건데 70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은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었으니까 표준 편차 2칸 같겠죠. 요거 z의 값은 2.0이에요. 52.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한 칸 가고 반 더 간 거잖아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요 확률은 z 입장에서 보면 1.5에서 2.0 사이에 있는 거다 그 얘기라고. 넓이를 구해보면 이거는 요거랑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자, 손으로 안 써도 알겠죠? 여기는 0에서 1.5고 여기는 0에서 2니까 요거 둘이 더 하시면 되고요. 둘이 더 해보니까 9, 1, 0, 4 이렇게 생겼네요. 0.9104 이렇게 생겼다고. 즉,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이 91.04다 그 소리네요. 그죠? 그럼 이제 뭐 물어봤다고? 남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봤다고.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몸무게가 이만큼 되는 남학생의 숫자를 y라고, 확률에서 y라고 새롭게 지정을 하면 얘는 이항공포를 따른다고요. 시행 횟수가 400번, 400명 조사할 거니까 일어날 확률이 0.9104. 몇 명이네요. 기대값 구하세요잖아요. 이 둘이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뭐 혼자 행복하고 그래 공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행복하자. 누구야? 머릿속에 누가 있어 지금? 3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상위 8%는 수행평가 8%인데 1등급이라고? 뭐 그렇다 치고 성적이 30점이 평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1등급 받은 아이의 최저 점수를 한번 찾아보래요. 확률 변수가 뭐야? 수행평가 성적이야. 그죠?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성적, 즉 점수가 성점은 뭐야? 점수가 확률 변수 x인 거지. 얘는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에요. 그런데 상위 8%가 1등급이고 1등급의 점수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30이 있다고. 평균이 30이니까.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인데 상위 8%니까 점수가 높은 애들 8%잖아. 여기가 8%다 그 얘기예요. 0.08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오는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한 거라고요. 8%의 마지막에 걸쳐 있는 점수. 점수가 x 이상인 애들이 8%야 그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몇 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표준화해서 생각해 보면 요 녀석 z의 값은 0이겠죠. 요렇게 내려와서 보면 여기가 0.08이라는 건 여기는 0.42다 그 얘기고 0부터 z까지가 0.42래. 0.42에 해당하는 z는 1.4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4다 그 얘기야. 그 말은 요 점수는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1.4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x는 30에다가 표준 편차에 1.4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몇 점이야? 7점? 그러니까 37점이 최저 점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37점 위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8% 안에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나온 상태로 확률 변수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나올 텐데 어차피 푸는 과정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정시 모집 합격차의 1차 등록 비율은 75%래요.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변수 x는 뭐겠어요?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확률 변수 x죠.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확률 변수 x인데 맨 앞에 보면 등록한 비율이 75%래. 뭐 알려주는 거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등록할 확률이 75%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등록이 일어날 확률, 즉 뭐라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75%다 그 얘기라고요. 조사를 몇 명 했다고요? 192명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항분포다. 실제로 등록한 인원수를 물어본 건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건 발생 시행 횟수가 192번,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인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원래는 뭘 구하냐면 평균이랑 표준편차 구한다고요. 구해보면 평균은요. 2, 4, 3? 일리가 없는데. 잠깐만. 4로 나누면 얼마야? 4, 40, 4, 8, 32 이렇게 생겼네. 여기다 3 곱하면 얼마죠? 3, 8, 24, 144. 얘가 평균이네요. 분산은 여기다가 4분의 1 하시면 되죠. 4 얼마야? 36. 이거 계산했으면 알려줘. 왜 기다리고 있어.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물어보면 이항분포지. 근데 뭘 물어봤어? 마지막에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물어봤어. 물어보는 건 확률이라고. x가 132 이상일 확률. 그럼 원래는 이항분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해야죠. 132명이 등록, 133, 134, 135 등등 해서 192까지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숫자 너무 크잖아? 그래서 어쩔 거다. 요 녀석 어차피 물어본 게 확률이니까 근사적으로 평균이 144, 표준 편차가 6이다 라고 치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거라는 거야. 똑같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144,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야. 이걸 가지고 얘 구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해보면 그림 그리는 거지. 정규분포야 144래요.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에요. 여기서 132 이상일 확률. 132는 여기 있겠다. 그죠? 이거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오케이? Z 가야겠죠? 얘는 0이야. 요것에 해당하는 Z 얼마야? 144고 132니까 12 차이 난다. 그죠? 표준 편차가 6이니까 두 칸 가야겠죠. Z로 따지면 마이너스 2다 그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Z가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럼 0부터 2까지가 4772니까 여기가 0.4772. 여기는 0.5잖아요.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 답을 찾아보면 0.977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지만 마지막에 평균 표준 편차가 아니라 확률을 물어봤으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인데 240 이상인 걸 불량이라고 할 거래요. 10,000개 추출해서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처음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차근차근 보면 이거야. 맨 처음에 주어진 건 확률 변수가 뭐예요? 무게입니다. 그죠? 무게가 평균이 어쩌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 정규분포를 따른대.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요? 불량품의 개수를 가지고 확률을 물어봤어요.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었죠. 원래는 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마지막엔 불량품의 개수 이야기하고 있다고.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무게를 x라고 생각하고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생각하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찾아야겠죠. 이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무게를 x라고 하면 주어진 게 뭐라고? 정규분포라고 주어져 있다고.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인 녀석이에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불량 이야기하고 있죠. 불량일 조건이 뭐였냐면 240 이상이면 불량이래. 240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겠죠? 왜? 주어진 게 정규분포잖아. 이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확률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구할 거야. 무게가 240 이상의 확률을 구할 거야. 이게 뭐다? 불량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불량품의 개수거든? 그럼 이러고 나서 보니까 뭐야? 불량품 개수를 확률 배수 y라고 했을 때 요 녀석 자체는 10,000개 추출할 거야? 불량품 몇 개냐? 이항분포다 그 얘기예요. 시행 횟수가 10,000번. 불량률 요거 찾아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원래 뭘 구해요? 불량품의 기대값. 불량품 개수의 표준 편차 구한다고. 근데 뭐 물어봤어? 다시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상의 확률 물어봤어. 그럼 이걸로 뭐 할 거라고요? 요 불량품의 개수 정규분포로 근사할 거라고. 요거 찾아가지고 NP, NPQ 그거 가지고 확률 구할 거다 그 얘기야. 전체적인 구조가 이따위로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생겼죠? 정규분포, 이항분포, 다시 정규분포.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눈에 좀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를 파악하지 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답을 좀 내보면 일단 얘부터요. 불량품 무게 가지고 생각해보면 무게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인 녀석인데 240 이상이면 불량이래요. Z로 바꿔야겠죠? 얘는 0이야. 24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예요? 표준 편차가 20이었으니까 2가 되겠죠. 툭한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2입니다. 2에 해당하는 Z는 0.48이에요. 어디냐면 여기가 0.48이야. 그지? 그러니까 불량이 될 확률은 얼마냐면 0.02입니다. 불량률이 뭐다? 0.02다. 그럼 이제 불량품의 개수로 확률 변수 바꿔보면 시행횟수 10,000번, 불량률이 0.02가 돼요. 기대값은 얼마? 둘이 곱해서 200. 표준 편차 여기다 0.98 곱할 거예요. 그럼 196 이렇게 생겼죠. 196은 뭐 곱한 거야? 14, 196이야? 이거 14의 제곱이죠. 맞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래? 이거 찾으래. 그럼 또 다시 y 그려야죠. 확률 변수 y도 정규분포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4 뭘 구하래? 221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얘도 또 표준화 해야죠. Z로 얘 0이야. 이거 얼마야? 표준 편차가 14인데 편차 21이니까 한 칸 반 간 거죠. 7이 14, 7, 3, 21이잖아. 여기 1.5다 그 얘기라고. 그죠? 1.5에 해당하는 건 0.43이니까 여기는 0.07 되겠죠. 그래서 확률 구해보면 7%다. 0.07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막 바뀐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복잡한 녀석은 요 정도가 제일 복잡한 수준의 문제예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랑 섞어가지고 확률 변수도 막 바뀌고 여러 번 구하는 거. 이게 제일 복잡한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만 눈에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정규분포는 거저먹는 거야. 거의 암산 수준이고요. 생각을 해봐. 표 가지고 우리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표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표를 보면 내가 지금 맞게 풀고 있는 건지 눈치를 챌 수 있다고. 아니 Z값으로 난 1.2가 나왔는데 그럼 잘못 푼 거야. Z 1.2가 없잖아. 다시 풀면 돼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 이 표 때문에 표가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표 때문에 내가 잘 풀고 있는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정규분포 단원은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까지 이야기하고요. 아까 여기 표시했나? 253페이지만 잠깐 볼게요. 줄 안 끊고 넘어간 것 같아서.
25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바이블 포인트 있죠? 거기에만 줄 좀 긋고 갈게요. 중간부터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p, npq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충분히 크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플러스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인데 이게 5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 4.5쯤 주고서는 막 이거는 5가 안 되니까 정규분포 따르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없다고. 어차피 충분히 큰 거로 줘요. 아까도 말했잖아. 막 600개 중에 100개인 거 못 찾는다고요. 100 이하일 확률을 찾을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된다고 숫자가. 그런 애들은 이제 바꿔서 푸시면 되고 대신에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6번 던질 건데 1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 독립시행 확률을 푸는 거예요. 6번 던져서 1 이하인 건 빵이랑 1이랑 두 개밖에 없잖아. 그거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행 횟수가 너무 많아서 600시 0, 600시 1, 600시 2, 막 600시 100까지 막 확률 곱해서 더 해야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5 정도의 숫자 가지고 주지 않고 넉넉한 숫자 줄 거니까 숫자가 5라는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